코로나19의 장기화로 휴업이나 폐업을 택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시도에 나섰는데 식당의 밀키트 판매부터 PC방의 회원제 전용 등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인구 고령화 지역 남해군, 곳곳에 방치된 빈집들이 늘고 있는데 서부 경남 군 지역 중 그 수가 가장 많습니다. 남해군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거북선이 최초 출정한 사천해전을 상징하는 이순신 타워가 사천 각산에 세워질까? 사천시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최근 이 같은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퇴근 중이던 산천의 한 소방관이 잇단 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응급처치하고 교통 통제에 나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희정 산천소방서 소방사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체불명의 홍삼 판매부터 올림픽을 빛낸 지역 출신 선수들까지 서부 경남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은 각종 이슈들을 오늘의 SNS에서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전통과 식생활이 공존하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준비된 선생님과 함께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해보는 콩지은. 콩지은은 건강한 환경과 음식을 통한 발효 치유 농장입니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새로운 장례 문화의 빛 한빛 장례식장. 합리적인 가격의 종합 장례 서비스로 고인의 마지막 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남겨진 유가족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 슬퍼하는 조문객이 편안하시도록 최신 시설로 함께합니다. 구 한일병원 위치 한빛 장례식장. 주부들을 위한 사천 신쇼핑 문화공간 한다팜 사천점 350평 서부경남 대규모 매장 6만 가지가 넘는 생활용품 초특가 할인 매장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산책도 하는 신문화 힐링 공간 쇼핑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다팜 사천점. 시청자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죠. 그동안 어떻게든 영업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점포나 업종에서는 현재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자구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 원도심 상점갑니다. 두 집 걸러 한 집이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임대 문구가 붙은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옷가게와 잡화점은 말할 것도 없고 본사 직영이던 휴대폰 판매점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 코로나19 이전 점포 수가 320곳이었던 로데오거리 상점가는 현재 60여 곳이 휴폐업 상태고 60여 곳이 추가로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버티고 있는 점포들도 대부분 직원 없이 사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상점과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 매장들은 이미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폐점을 하고 다 나가셨고, 그나마 있던 이제 법인 매장들도 본사 매장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여럿 빠졌고 계획에 있는 휴대폰 매장이나 이런 부분도 달세 조금 싼 데로 해서 옮기는 매장이 태반이고.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상인들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경우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곳 식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30에서 40% 정도 줄었습니다. 여기에 너도 나도 배달 음식 시장에 뛰어들면서 갈수록 수익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 반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판매 음식을 쿠킹박스, 이른바 밀키트로 제작해 전국적으로 판매에 들어간 겁니다. 점점 입소문을 타고 판매량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메뉴 구상에 들어갔고 하반기에는 밀키트 전문점도 개장할 계획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내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밀키트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택배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의 폭을 넓히는 데 있어서 밀키트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밀키트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들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역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역의 PC방 업계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PC방 역시 코로나 이후 매출이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고 휴폐업이 속출했습니다. 심지어 밀폐된 장소 이미지 탓에 일할 사람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상황.
그런데 최근 들어 해당 업계 전체가 실내 소독과 정기적인 환기에 동참했고 특히 진주시와 협의해 회원만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비회원의 신원 확인이 어렵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만든 자구책인데 주변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비회원 손님을 이제 뭐 포기한다 했을 때 저희한테 득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회원제로 운영하는 게 훨씬 나중을 생각했을 때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저 혼자만 또 이제 비회원제를 막아버리면은 뭐 옆에는 해주는데 거기로 가야지 이러면서 다 갈 텐데, 진주시는 뭐 다 같이 지금 비회원 안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19 장기화가 불러온 경기 불황,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눈물겨운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광복절 연휴 동안 서부 경남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진주 1일 확진자 수는 102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남해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16일 오후 5시 기준 서부 경남에서 신규 확진자 23명이 발생했습니다. 진주 14명, 남해 5명, 산청과 함양 각각 2명씩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사청과 하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광복절 연휴 기간 내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 1일 확진자 수는 전날 10명에 이어 16일엔 14명을 기록하며 102일 만에 최다 기록을 깼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 14명의 확진자 발생은 지난 5월 이후 102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최근 서부 경남 확산세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번져나가는 추세. 주말 동안 새롭게 확진된 22명 중 다수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또 16일 양성 판정을 받은 남해 확진자 5명을 비롯해 진주 확진자 중 절반과 산청, 함양 확진자 각각 1명씩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오늘도 도민 한 분 한 분의 거리두기 실천 속에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진주 신규 확진자 중 6명은 회사 동료 사이인데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직장 내 감염 차단을 위해 여름휴가 복귀 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동료 간의 접촉으로 전파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업자 관리자께서는 직원들이 일터로 복귀하기 전에 발열 등 증상 여부를 꼭 확인하신 후에 3일간의 연휴를 보내며 폭증한 서부 경남 확진자. 1일 확진자 수가 20명을 넘어서며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남해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인구 고령화 지역입니다. 덩달아 지역 곳곳에 방치된 빈집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귀농인의 집 등 다양한 활용법이 나오곤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집 대문을 따라 넝쿨이 내려와 있고 입구엔 잡초가 무성히 자라 있습니다. 마당에도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아무도 살지 않은 빈집입니다. 10년 전에 비하면은 한 20%, 한 20% 정도 지금 빈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사람이 거주할 정도 되면서 비가 있는 거는 한 20여 가구, 예, 그 정도로 되고, 그 집 위에 빈 거는 막 오래돼 가지고 막 배가 비슷하게 빈거래가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소멸 위험 지역인 남해군. 이 같은 현실은 지역 빈집에도 오롯이 반영돼 있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부 경남 군 지역 가운데 가장 빈집이 많은 곳은 남해군입니다. 같은 군 지역인 하동과 산청, 함양의 3배 가까운 숫자입니다. 심각한 인구 고령화로 빈집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 부족으로 더딘 인구 유입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다수의 주민들은 집이 비어도 고향에 대한 향수를 이유로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또 저를 또 정비를 해가지고 살고 또 그러면 되는데, 그 이제 건물주들이 이제 그 가격을 잘 안 팔아. 남해군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빈집 실태는 더 좋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각 마을에 대한 조사 결과 집계된 남해의 빈집 수는 804곳. 그런데 최근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위해 1년간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집을 추려봤더니 1차 조사에서만 947곳이 나왔습니다.
특히 남해군은 2차 조사가 본격화되면 빈집이 600여 곳은 더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숫자만으로 볼 때 불과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남해군은 슬럼화 현상과 안전사고를 우려해 집주인에게 빈집 관리 협조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빈집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만 빈집을 줄이기 위한 뚜렷한 방안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남해군의 기농인의 집 사업과 함께 최근에는 고연면에서도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가 진행됐지만 빈집이 늘고 있는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여기에 빈집 정책만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한 마을에 적어도 7가구 이상은 빈집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는 남해군. 빈집이 늘어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가운데 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사천시가 거북선이 최초 출정한 사천해전의 상징성을 담아 이순신 타워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산 정상부에 건립해 기존 관광 자원들과 연결시키겠다는 건데요. 아직은 예산 확보가 안 된 시 자체적인 계획 단계지만 상당한 건축 규모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사천시가 각산 일원 관광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형 이순신 장군 조형물과 거북선 타워 건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는 2가지 안을 공개했습니다. 1안의 경우 이순신 장군의 전신 높이가 지상 8층에 달하는 55m 규모로 모자 부분에 전망대와 천문대가 들어갑니다. 옆으로는 전시관과 판매시설, 식당, 세미나실 용도의 거북선 타워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2안은 이순신 장군 조형물을 거북선 위로 올리고 윗부분의 파도를 형상화해 별도의 전망대와 천문대를 만드는 방식. 장군 조형물은 다소 줄어들지만 전체 높이는 80m 이상으로 93m인 미국 자유의 여신상과 비슷해집니다. 사천시는 최종안이 선정되면 현재 조성돼 있는 사천바다 케이블카 각산 정류장과 자연 휴양림을 이순신 타워와 트레킹 코스, 모노레일 등으로 연결해 각산 일원 관광시설 기반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이순신 타워까지 약 900m 인도 구간은 관광 미니 열차로 각산 봉화대에서 이순신 타워까지 소로 산책로는 트레킹 코스를 정비해서 관광 자원을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이순신 전망타워 주변에 천문 광장과 사천해전 테마길 등 부가시설도 검토 중이고 바다 조망을 위해 섬과 여우를 활용한 경관 조명도 마스터 플랜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사업으로 수백억 원의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공모 등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천시 부서 간 내부적인 공감대 확보도 필수적인 상황. 시는 시행 착오 등을 줄이기 위해 결국 용역 최종 보고회를 다시 한번 열기로 했습니다. 3D 영상에 의한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해서 별도로 보고회를 다시 하도록. 이후에도 시민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한 만큼 사업 착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남해안 상당수 지자체가 이순신 관광 마케팅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이 차별성 없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앞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했던 창원시의 경우 이순신을 활용한 토목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사업이 잠정 연기되기도 해 사업 착수를 위해선 시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분명한 비전과 차별화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얼마 전 진주에서 차를 타고 신호를 대기하던 A씨. 갑자기 옆에 있던 차량이 창문을 내리라더니 대뜸 홍삼을 건넸다는데요. 괜찮다며 현장을 떠난 A씨는 찝찝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홍삼을 공짜로 주는 대신 먹으면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홍삼 사기 수법이었던 건데요. A씨의 사연은 지역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누리꾼들은 자신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는데요. 2년 전에도 같은 일을 겪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얼마 전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펜싱 박상영, 배구 박은진 등 서부 경남 출신 선수들을 비롯해 다양한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각자의 기량을 뽐내고 왔는데요. 지역 SNS에는 올림픽이 끝났지만 여전히 빠져 산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누리꾼들도 아들과 함께 응원해 더 특별한 올림픽이었다. 선수들이 매력이 넘친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알록달록 방호벽으로 사진 명소로 거듭난 사천 무지개도로. 얼마 전 밤에도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야간 조명을 설치했는데요. 사천시 SNS에도 관련 사진이 올라왔는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조명이 너무 밝아 눈이 부시다면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각도를 조절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의 SNS 조신욱입니다. 최근 진주에서 신호 위반을 하고 달리던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죠. 사고로 보행자까지 다치는 등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환자 응급처치와 교통통제 등을 즉각 실시했던 사람이 퇴근 중이던 소방관이었다는 이야기가 확인됐습니다. 산청소방서의 박희정 소방관인데요.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소방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당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였는데 당시 상황과 또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당시 제가 차를 몰고 가던 중에 차량 파편이랑 그다음에 사고 난 차량 그리고 현장에 쓰러져 있던 시민 3분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그분들을 보고 교통사고 현장임을 직감을 했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가장 위중한 환자 그리고 환자 수 그리고 사고 차량의 상태가 좀 많이 파손됐기 때문에 차량 화재 우려도 있어서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서 주변의 시민분에게 화재가 나면 불을 꺼줄 것을 이제 역할 분담을 하고 네. 저는 환자들이 위중한 상태부터 확인을 해서 선착 구급대에게 인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 전에 또 다른 사고도 조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사고는 어떤 사고였나요? 네, 그 어두운 밤길에 현장에 큰 나뭇가지를 피하려고 운전을 하던 차량, 주행을 하던 차량 한 대가 네. 이제 중앙 분리대를 받고 일어난 단독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현장을 보고 이제 환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환자 파악에 나섰는데 다행히 차주는 탈출해 계셨고 차량의 삼각대가 도로 위에 세워져 있지 않아서 삼각대를 멀리 세우고 교통 통제를 도와드렸고 지나가던 다른 또 그 트럭을 모시던 시민 한 분께서 네. 사고 차량 뒤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시면서 그분도 같이 도왔던 상황입니다. 네, 사고 당시 퇴근 후였고 본인의 근무지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선뜻 구조 활동에 나선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소방관에게 근무지는 이렇게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근무할 때도 긴장을 하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 비번이나 퇴근길이나 일상에서도 사고 현장이나 화재 현장을 보면 이렇게 현장을 보면 바로 달려가게 되는 게 좀 습관적으로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자기 근무지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초동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초동 대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소방관인 저희도 교통사고 현장이나 이런 사고 현장을 발견하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현장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민분들이 만약 이런 현장을 발견하게 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2차 사고 방지를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현장 특성상 뒤따라오던 차량이 이 사고 현장을 발견하지 못해서 현장을 수습하던 사람들이나 사고 현장을 덮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교통 통제라든지 다른 2차 사고 방지에 주력을 하고 환자들의 경추나 척추 등 그런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정도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16년 전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사람을 막은 경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들 중에 기억에 남는 구조 활동이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구조 활동도 많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7살이었던 당시에 당시 소방관이었던 아버지와 이제 빨래를 널다가 네. 그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소화기 하나 딸랑 들고 상가 건물로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하였고 그래서 당시 주변에 그 주택 화재
주택으로 연소 확대되는 것을 막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기억들이 지금 제가 소방관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또 이런 현장을 발견하고 또 선뜻 나설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박희정 소방관님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구조대, 소방대원분들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청 경호강 물 페스티벌 개막과 함께 진행됐던 가요제들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지난 14일 2021 산청 경호강 물 페스티벌 특집으로 산청 전국 리틀 트롯진 선발대회와 산청 전국 청춘 트롯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무관중으로 진행된 이번 가요제는 줌을 이용한 비대면 랜선 응원과 유튜브 라이브, 석영방송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가요제 수상자는 전국 리틀 트롯진 선발대회에서 울산 온남초 5학년 박성온 군이 강문경의 아버지의 강을 불러 대상을, 충북 청주 솔밭초 4학년 임승현 군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전국 청춘 트롯 가요제에서는 경북 영천 출신 정재욱 씨가 강진의 붓을 불러 대상을, 전남 광양 출신의 박상범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주시가 하모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개발을 위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차업체와 법인, 단체,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작품 수는 2점 이하로 제한됩니다. 서류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며 시제품은 27일과 30일 이틀 안에 진주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는 작품의 상품성과 시장성, 디자인, 품질 수준을 기준으로 심사한 뒤 최우수 1명 등 총 6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함양군이 오는 30일까지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추천 대상은 함양군의 주소지를 두고 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 읍면장, 농업협동조합장, 소속 단사단법인 농업인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상은 자립경영과 창의개발, 농업활력 등 3개 부분으로 나눠 시상하며 오는 11월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기간에 시상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진주와 사천, 산청에 이어 함양군도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함양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등으로 1인 대표 계좌를 통해 오는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진주 대표 농산물인 햇배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선박 운임비 급등과 선박 부족 사태에도 뉴질랜드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햇배는 진주 문산읍 한국배영농조합 법인이 생산한 조생종 원황 품종으로 수출 물량은 13.6톤, 6,100만 원어치입니다. 진주 햇배는 당도가 13브릭스 이상으로 과육이 연하고 식감이 새콤달콤해 해외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뉴질랜드 햇배 수출은 진주가 처음입니다. 화요일 서부경남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하동과 산청, 함양에 오후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많게는 50mm까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진주와 사천, 남해는 흐리거나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와 불쾌 지수 모두 높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함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진주는 2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30도에서 31도 분포 보이며 덥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고요. 물결은 최고 2.5m로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를 보면 이번 주 주말까지 계속해서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비는 내리지만 한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보이며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SCS 뉴스인타임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